안녕하세요. 에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이야기 기록자 에코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기묘한 실종 사건, 그리고 전 세계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65년이 지난 지금도 끝없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 북부, 극한의 추위와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그곳, 홀라샤을 산. 현지 원주민인 망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 10명의 젊은 등산대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들은 모두 소련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들, 고급 등반 자격을 얻기 위해 혹한의 산을 넘는 일정에 나섰죠. 하지만 그중 한 명, 유리 유디는 지병인 허리 통증으로 인해 중도 하산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그를 유일한 생존자로 만들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구조대가 찾은 텐트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찢겨 있었고 등산 장비와 음식은 그대로, 그리고 텐트에서 멀어지는 맨발과 양말 차림의 발자국들. 그들은 왜 자신들의 텐트를 스스로 찢고 혹한 속으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의 전말. 시신은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가에서 발견됩니다. 두 명은 나무 아래 불을 피운 흔적과 함께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다 지쳐 쓰러진 듯한 자세였죠. 또 다른 시신들은 눈 속에 묻혀 있었고, 특히 마지막 사고의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견됩니다. 그들은 눈사태에 파묻힌 듯 깊은 눈 아래에 있었고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루드밀라 두본이나 혀, 눈, 입술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졸로타르프, 니콜라이 티보 브리놀 갈비뼈가 완전히 부러졌고 머리에 심각한 충격 흔적도 보였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차량 충돌 수준의 외상이다. 하지만 시신 겉면에는 타박상조차 없었습니다.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압력만이 존재했던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게다가 일부 의복과 시신에서는 정상 수치보다 10배 이상 높은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소련 당국은 처음엔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건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년간 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가설과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둘러싼 주요 가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눈사태설. 러시아 검찰이 2020년 발표한 공식 결론입니다. 텐트가 눈사태로 무너졌고 등산객들이 급히 도망치다 저체온증이나 외상으로 사망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 가설은 사건 현장의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텐트는 평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텐트나 장비도 눈에 덮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텐트 주변에 더 명확한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군사 실험 은폐설. 당시 우랄 산맥 인근은 소련의 군사 실험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시신과 의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정보가 통제되었던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 실험 중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일부 등산객의 의복은 다른 멤버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의문스러운 피부 착색과
탈모도 보고되었습니다. 초저 주파, 인프라사운드 가설. 일부 학자들은 텐트 구조와 산의 지형이 특정 음파 인프라사운드를 만들어냈고, 이 음파가 인간에게 공황 상태와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설은 텐트를 스스로 짓고 도망쳤다는 설명에는 맞지만 치명적인 외상이나 방사능과는 연결이 약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UFO 및 미확인 비행물체 가설. 사건 당일 밤 인근 지역에서는 붉은 빛의 구체가 하늘에 떠 있었다는 목격담이 다수 접수됩니다. 시신 일부는 마치 고온에 의해 손상된 듯한 흔적을 남겼고, 텐트 바깥의 눈도 특이하게 녹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당시 소련이 실험 중이던 군사 무기 또는 미확인 비행물체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서린예티 가설. 사건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이 언론을 통해 퍼지며 일명 서린 가설이 등장합니다. 사망자 일부의 외상이나 나무에 찍힌 흔적이 야생 생물체에 의한 공격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할 만한 생물학적 자료는 없습니다. 이 가설은 화제성은 높았지만 결국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말은 바로 유일한 생존자인 유리 유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인간이 아니었다. 그 한 문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분위기를 한층 더 오싹하고 미스터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사건 발생 60년이 지난 2019년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눈사태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장을 본 구조대, 생존자 유리 유딘,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개를 젓습니다. 눈사태였다면 텐트는 왜 그대로였을까요? 장비는 왜 정리되어 있었고, 왜 사람들은 맨발로 뛰쳐나왔을까요? 혀와 눈이 사라진 시신, 방사능이 검출된 옷,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강한 압력. 이 모든 것을 눈사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이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단순한 실종도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며 사라진 진실이 만들어낸 공포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기록자 에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